한미 간의 불거진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초월하여 전 세계 경제 및 안보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파급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행정부가 다시금 꺼내든 관세 카드, 특히 대한민국을 명백히 겨냥한 듯한 초고율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치지만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미국 스스로의 발목을 옥죄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는 다름 아닌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대한민국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첨단 기술 공급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가했던 관세에 더해 자동차 부품에는 25%, 그리고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약품에는 무려 최대 200%에 달하는 충격적인 관세율을 공공연히 거론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전술을 넘어 동맹국마저 서슴없이 겨냥하여 오직 자국 이익만을 관철하겠다는 노골적이고도 냉혹한 선언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추진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이나 첨단 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이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경제 패권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들의 손끝에서 좌우되는 기묘하고도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수로는 미국의 15%에 불과하고 국토 면적은 고작 1% 남짓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땅에서 쏟아져 나온 독보적인 기술력은 이미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TSMC조차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압도적인 독보적 지위를 구축했으며 한때 업계의 맹주였던 미국 기업 인텔은 수차례의 공정 전환 실패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트럼프가 100% 관세를 언급했던 반도체 분야는 단순한 무역 품목을 넘어 미국의 AI 스타트업, 클라우드 기업, 심지어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수산업까지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핵심 동맥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 수많은 공장은 즉각 멈춰서고 연구소의 첨단 개발은 정지되며 나아가 국가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전기차 분야를 보십시오. 미시간과 조지아주 곳곳에서 활발하게 건설 중인 수많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라인이 단 하루라도 멈춘다면 GM, 포드, 테슬라와 같은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정상적인 생산을 단 하루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를 한국 최대 투자국으로 공식 발표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냉엄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현지에서조차 한국 기업의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없이는 미국 경제 성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고율 관세를 무기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려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큰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원전, 조선과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한국의 원전 및 방산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확장될수록 미국 기업들이 잃게 될 시장 점유율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관세 장벽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일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고도화, 국산화율 제고, 그리고 미국 의존도를 벗어나는 공급망 재편 가속화라는 거대한 기회로 전환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분야에 무리하게 관세를 매긴다면 이는 곧 미국의 야심찬 전기차 전환 정책 자체가 좌초되는 것을 의미하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실은 한국이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초고율 관세 정책은 겉보기에는 위협적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지혜로운 전략,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카드는 단순히 경제 압박 수단을 넘어섭니다. 미국의 외교 전략과 군사 패권까지 맞물린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대한민국을 향할 때는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은 이미 미국 경제와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존재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자급을 외치며 520억 달러 규모의 칩스법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파운드리 기업인 TSMC조차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을 감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인텔은 연이은 공정전환 실패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는 외형상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반도체 100% 관세는 한국 기업을 흔들려는 의도였겠지만 오히려 미국 내부의 AI 산업,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핵심 방위 산업까지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동 중인 주요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단 하루라도 멈춰선다면 GM, 포드, 테슬라와 같은 미국의 전기차 생산은 단숨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곧 자국의 핵심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조지아주 정부가 대한민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영향력이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방산과 원전, 조선 분야에서도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원전 및 방산 패키지 수출이 확대될수록 미국 기업들이 잃게 될 시장 점유율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즉,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높일수록 한국은 제3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오히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의약품 산업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탁 생산 기지를 넘어 바이오시밀러와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한국산 의약품과 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관세는 결국 미국 환자들에게까지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내부에서도 산업 고도화와 국산화율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국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욱 강한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이자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외교와 안보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지만 실제 행동은 이기적입니다. 관세 공세와 방위비 증액 요구, 전시 작전권 문제까지 뒤엉키며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이라는 수건 과제를 현실로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이번만큼은 한국이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은 한국 경제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여파는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 TSMC가 최근 겪고 있는 연이은 악재는 한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만 남부 가오슝의 발전소 폭발로 전력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자 TSMC 공장은 비상 발전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심각한 생산 차질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막대한 양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적인데
노후화된 대만의 전력망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전체 전력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TSMC가 차지하는 현실은 전력 문제가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전력 기반 위에서 흔들림 없는 생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압도적인 신뢰를 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의 불안정성이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TSMC는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일본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입니다. 최근 일본 기업과 연계된 전직 TSMC 엔지니어들이 국가 핵심 기술인 나노 공정 문서를 불법 취득하여 일본 기업의 장비 개발에 활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만 검찰은 이 사건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중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기술이 외부로 흘러나간 이상 대만의 기술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과 대만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대만에 깊이 의존했지만 TSMC의 연이은 악재는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결국 한국에 더 깊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무기로 삼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한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제공하는 최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AI 연구,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방위 산업은 즉각적으로 마비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한국 기술을 미국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역시 이러한 불안감의 반영입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의 미래 산업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적 상황 속에서 한국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로 당당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세계 공급망의 현실은 한국 중심으로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경쟁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압도적인 기술력과 확고한 신뢰를 무기로 삼아 가장 확실한 승자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던진 또 다른 요구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군사 안보 영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자권, 환수 문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칭하며 연간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주한미군이 4만 5천 명이라고 잘못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2만 8천 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사실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무역 협상과 방위비 협상을 패키지로 묶어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관세와 안보 문제를 동시에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을 경제적, 군사적 이중 압박 상태에 몰아넣으려는 전략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자주국방이라는 수건 사업을 현실로 끌어올릴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전시 작전 통제권, 이른바 전자권 문제는 한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미국이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구조는 주권의 불완전성을 상징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한국의 전자권 환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국방정책 당국자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이 균등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이라며 전자권 이양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피동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 군사 역량을 갖춘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안보 공백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주국방 강화의 명분으로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는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방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가 과거 내칫은 라인을 재편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점입니다. 1950년 발표된 에칫은 라인은 한국 전쟁 발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 새로운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된다면 동북아 안보지역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만 포함하고 한국을 제외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북한과 중국이 더욱 대담하게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곧 한국의 안보위기로 직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도 한국은 또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전자권 환수, 독자적 방위 전략 수립, 나아가 핵무장 논의까지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강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을 시험하고 강화하는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이제 관세와 방위비 협상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 더 나아가 동북아 질서 재편의 분수령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자율성을 넓히며 새로운 군사 외교 전략을 능동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서 대한민국이 내놓은 해답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그 힘의 상징이자 실질적 전력이 된 것이 바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개된 현무-5와 현무-6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무-5는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8에서 9톤급이라는 충격적인 재원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것을 넘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탄두를 정확히 목표에 꽂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넘어서는 관통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부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를 핵무기급 억제력을 지닌 무기라고 부릅니다. 이와 함께 개발된 현무-6은 차세대 탄도 미사일로 저피탐 설계와 신형 추진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현무 시리즈에서 축적한 모든 기술력이 총집결된 최첨단 무기로 평가되며 합동화력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해군은 1만 톤급 합동화력함을 건조하여 다수의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 이동식 발사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바다 위에서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미사일 기술과 우주 발사체 기술이 동시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군사위성과 로켓 발사체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부주군 창설까지 염두에 둔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우주와 사이버 전장을 포함한 미래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현무-5의 시험 발사 장면이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탄두 중량이 9톤에 육박하는 괴물 미사일이 지상에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은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닌 전략적 공격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음을 상징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이 정도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단순한 방어적 개념을 넘어 상대를 제압하고 억제하는 공격적 전략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팽창 속에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당당히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와 관세로 한국을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현무 시리즈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국방력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변 강대국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한국이 세계 안보 질서 속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이며 동시에 한국인의 탁월한 기술력과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등장은 단순히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세계 안보 지형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핵무기보다 더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무기는 정치적, 외교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재래식 미사일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의존한 것은 바로 재래식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막대한 수량의 정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한국은 실제 전장에서 핵무기의 버금가는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5,000발을 훌쩍 넘어서며 탄두 중량과 사거리 면에서 이미 북한과 중국의 핵심 목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현무-5와 차세대 현무-6은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동부의 전략 거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군사위성, 합동화력함, 사이버 우주 전력 등 미래 전장을 대비한 핵심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핵무장 논의 또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동북아 안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최소한의 핵공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일부 의원들조차 한국의 핵 배치를 언급할 정도로 이는 더 이상 금기시되는 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이미 억제력에 준하는 강력한 전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래식 미사일의 질적 우위가 그것입니다. 한국은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옵션을 갖췄으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방위비 증액 요구, 전자권 문제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세계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경제와 군사 두 영역 모두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더 이상 방어적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격적 억제력, 나아가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과 함께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한국이 더 이상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전략을 뒤흔드는 결정적 변수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위기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서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과 안보 압박은 한국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이 한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